자, 챕터 62 교섭창고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챕터는 일단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절차에 대한 단일화 절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조법이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석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어떤 판례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출제 경향은 좀 떨어지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판례 중에서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된 어떤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에 해석에 관련된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이것만 좀 여러분께서 체크하고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에 노무사 시험은 아니고 행정고시 시험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약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사실은 뭐 법조문에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판례 여러분께서 여기 정리된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 정도만 알고 가셨으면 뭐 충분히 뭐 좋은 점수 받으면서 작성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서사부터 보실게요. 자, 원래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오다가, 즉 2010년도까지는요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회사에서 단수노조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상 노조 보았잖아요. 하나의 노조만 인정되다 보니까 어떠한 그 헌법상 보호받는 그런 노조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즉 노조의 실질적 요건은 이제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설립심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 흠결로서 헌법상 노조로만 남는 경우, 즉 법의 노조로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노조의 어떤 자율성, 그 다음에 노조가 이제 뭐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 침해하다 보니까 이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법 개정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회사 내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러한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는요, 자, 어떤 교섭 창구, 즉 사용자와 교섭하는 창구가 단일화될 필요가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한 명인데 노조가 여러 개니까 노조끼리 싸운단 말입니다. 또 사분 오열돼요. 이것은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대항력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약화되고, 사용자는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용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또 강성 노조 같은 경우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노조 간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 노조는 허용하되, 다만 단체 교섭을 체결할 때는 그 중에 대표를 내세워라 라고 해서 강제로 법이 이걸 만들어 놨어요. 즉 어떤 교섭단체를 단일화하는 이런 절차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단체 근로조건 통일시키고 단체 교섭을 효율화하고 복수 노동자 사이의 마찰을 회피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조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제 있게 되었다, 생겨나게 되었고 이걸 법 규정화했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알고 가셔도 돼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다. 즉 교섭 요구 노조 확정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섭 대표 노조 결정 절차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의 사업장에서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회사에서 A 노조, B 노조, C노조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A노조, B노조, C노조가 있는데, A노조와 B노조 같은 경우는 나는 이번에 교섭대표 노조로 일단 출마하겠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C노조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규모도 작고 교섭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하니까 난 이번엔 그냥 포기할래, 이런 게 있잖아요. 따라서 자,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하는 절차, A와 B로 확정하는 절차가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A와 B로 확정하는 절차, 요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하고 어떤 대표 될 수 있는 국가대표가 선정됐잖아요. 이 중에 또 대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A하고 B 중에서 A를 정한다라고 해야지 이게 이제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에서 이제 A하고 B가 있잖아요. B 중에서 그 중엔 A를 대표로 정하는 절차, 즉 A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하는 절차, 이게 또 있어가지고요. 결국 A가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법에 우리 이제 3장 보시면 노조법 3장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이라는 이제 장이 있고요. 우리 단체 교섭 이제 들어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단체 교섭 대상성도 배우고 했으니까요. 자, 29조 보시면 교섭 및 체결 권한이라는 게 있고 29조 2에 보시는 것처럼 교섭 창구 단일 절차가 상세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무려 8항까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보시는 아까 말씀 나눈 두 가지 절차를 다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조의 3은요, 교섭 단위를 결정하는 결정 단위가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한다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대표 노조로 선정되었을 때 그 노조의 그 이제 뭐 노동조합 대표 노동조합은요 어떤 공정 대표 의무가 있어가지고 이런 대표가 아닌 다른 노조 아까 A가 대표 노조가 됐으면 B 노조, C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도 어떤 단체 교섭을 하여야 할 만한 하여야 하는 그런 공동 대표 의무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조의 5항이 있고 그 다음에 3조 교섭 등의 원칙 등이 있어서 3조까지 해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확정 절차, 결정 절차 한번 쭉 보시면 되겠어요. 세명 교섭 요구하고 공고하고 다른 노조 교섭 참여 신청하고 참여 노조 확정 공고하고 노조 이의가 있으면 5일간 수정 공고한다라는 게 있고 이런 5일간 수정 공고 하는 이 수정 공고 해서 확정되기까지 수정 공고 한 날이냐 5일 처음에 수정 공고 한 날 확정되느냐 아니면 수정 공고한 것이 시간이 흐르면 확정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판례가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섭대표 결정 절차가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자율적으로 단위 정해요. 서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A 노조 B 노조가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A가 형님 하세요. 아우가 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할 수 있어요. 대표 노조를. 다만 사용자가 에이 몰라 A, B 뭐 다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단일화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단일화 절차를 못 거치고 서로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울 때는 과반수 노조가 이제 이건 좀 큰 형님이잖아요. 과반수 그 노조원 과반수 노조 전체 노조원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많은 노조원이 많은 노조이죠. 이런 노조가 이제 대표 노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규정되어 있어. 방금 보여드린 법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법조문에 다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합니다. 5일간 공고하고 뭘 공고합니까? 자, A가 대표 노조가 되었어라고 하는 것을 공고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법조문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정도 알고 가시고요. 6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력은 굉장히 강력하여서 이런 결정에 대한 어떤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단순한 재량권 일탈 남용 이거 따질 수 없어요. 오로지 위법이나 월권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법 월권인 경우 하나 한다는 얘기는 이것 이외에 뭐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기타 사유 따질 수 없어요. 오로지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따져준다는 것입니다. 자, 뭐 월권은 뭐 당연하게 그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걸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섭 단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까 봤어요.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교섭 단위 어디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29조의 3
교섭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자, 뭡니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 이게 뭡니까? 이것이 교섭단위다. 따라서 의의가 뭐예요? 의의. 교섭단위의 의의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고요. 이것은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회사 내에서만 여기에서 어떤 내에 있는 노조만 가지고서 교섭 단위를 결정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회사까지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영상 일치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로서, 이게 항상 나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란 특정 사업이 사정이 없는 한, 자, 이게 중요해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 사업장이란, 자, 그 하나의 사업장 내에 장소적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독립적인 근로조건 결정권과 인사회계 독립성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과 사업장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 나중에는 이게 이제 유기적 일체, 경영상 일체를 유기적 일체, 사업 또는 사업장,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사업인데요. 사업장 안에 그 건물이 여러 개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그 하지 않으신 분이 많은 걸 감안해서 한번 대학교로 생각해보고, 대학교 보면은 그 공대, 경영대, 뭐 법과대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사업장이 사업장. 각각의 사업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이 공대에 있는 근로자가 경영대도 가고 법대도 간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건물이 되게 크잖아요. 여기 하나만 하더라도 각각의 기업체가 용역업체가 어떤 그 용역계약 체결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하나의 용역체가 같은 캠퍼스 안에서 각 건물들 전부 다 유기적으로 같이 어떤 근로자도 공유하고 근로자도 왔다 갔다 쓸 수 있고, 이런 것은 이게 하나가 비록 캠퍼스 안에 건물이 여러 개를 하더라도 여러 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기적 일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공대나 법대나 여기 각각 건물이 각각 있을 때 각각의 건물마다 사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서로 근로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근로자가 서로 교류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사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서 조합원 직종별 또는 노동조합 조직 대상별로 교섭대표 노조 결정할 수 없다. 이 직종별, 그 다음에 조직 대상별, 요거는요 사업장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 또는 사업장은요 그 회사 내에 있는 주로 기업별 노조를 말하는 것이지, 직종별 노조는 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넘어버려요.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그 지노미 공유경 하면서 이런 분리 결정은 몇 번 했어요. 이런 사건도 받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하고 분리 결정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많이 이제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하나의 사업장을 묶다 보니까, 자, 방금 전에 제가 어떤 얘기 했습니까? 하나의 캠퍼스 안에, 그게 이제 그 실제 사례예요. 저기 저 신촌서 위에 있는 어떤 대학교 사례인데요. 그 사례에서 똑같은 거였었어요. 어떤 경영대하고 공과대하고 각각이 있는데, 자, 이 각각 회사가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다르지 않았다. 하나의 회사였던 건 맞아요. 하나의 회사였긴 했지만 각각 채용 경위 또는 채용 그 방법이 다 달랐고요. 근로자 간에 소통이 안 됐어요. 즉 사업장이 사실은 서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 교류가 전혀 없어요. 따로따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용도 그 채용의 모습이 근로 조건이 조금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하나의 캠퍼스가 있다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가지고 통일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분리 신청을 합니다. 왜냐? 우리 사업장, 우리 공과대 사업장, 우리 나름대로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서 단체 교섭 체결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반면에 다른 법과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 가지고 우린 할 거야. 만약에 이걸 합쳐버리면은 서로 맞지 않는 사업장, 교류도 없는 그런 사업장 끼리 대표가 나왔을 때 하나의 대표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이걸 배려해가지고 물론 공동대표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배려해가지고 어떤 상세하게 좋은 조건으로 단체 협약 체결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 결정을 이제 분리 신청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분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분리 결정을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할 때도 어차피 우리 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묶는 거가 이제 대표 노조를 선정하고 만약에 이 대표 노조의 공동대표 의무를 이제 부담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사업장 내에서 대표 노조가 어떤 단체 교섭 체결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법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잘라내겠다. 우린 분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항상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냥 같이 하고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가지고 하라. 그것이 사용자하고 맞대응하기에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 의무 위반을 가지고서 또 다투고 이렇게 서로 싸우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는 분리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분리를 가급적이면 이제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하게 하는 경우도 이제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근로자의 구성들이 이건 뭐 어떤 극단의 이야기인데 극단 어떤 뭐 그 극하시는 곳 공연하시는 분들 극단인데 무슨 극단인데 뭐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만한 극단이에요. 이런 극단인데 배우들이 조합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거기에는 배우 말고 극단을 운영하는 뭐 시설 또는 뭐 청소 이렇게 하시는 근로자들 분이 계시잖아요. 노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 노조는 그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한 노조는 그냥 그 건물을 이제 움직이시는 건물 관리하시는 이런 근로자들이세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같이 어떤 이 중에서 뭐 대표를 정해가지고 대표 노조를 정해가지고 사용자하고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보다는 각각 분리해서 어떤 극하시는 분들은 극단으로서 이제 배우들이잖아요. 배우들 입장을 고려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청소하시거나 그런 뭐 기계실 이제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거기에 맞는 근로조건을 이제 가지고서 단협 체결하시는 것 이게 맞다라고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섭 단위를 분리 결정한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교섭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그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이런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서 이런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서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걸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한 이유는요.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했잖아요. 이런 공동대표 의무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별도로 공동대표 의무는 언제 문제되느냐? 교섭이 거의 대표 정하고 교섭이 이루어지고 거의 이루어질 단계에 이런 부당하다는 이런 공동대표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온 사후적인 어떤 조치예요. 사후적으로 공동대표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을 이의제기할 때는 시기가 늦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사전에 아예 애당초부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고 결정 받아가지고 따로따로 교섭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는 이런 노동위원회의 분리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위법 5일권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요. 효과는 자, 두 개의 만약에 분리결정한
교섭단위 내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사용자 교섭하려면은 다시 단일 절차 거쳐야 된다. 이게 뭡니까? 분리했는데 분리한 거기에 또 복수 노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시 이런 단일 절차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분리가 안 됐을 때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대표 노조가 나와서 사용자하고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교섭대표 노조에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공정하게 일처리해야 할 공정대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표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들을 위해서 어떤 공정하게 일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의의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소수 노조라고 해서 조합원의 근로 조건을 다수 노조보다 불리하게 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는요 29조 4, 자 보시는 것처럼 29조의 4 여기에 요 다 나와 있어요. 요걸 그냥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자, 시정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는 판단해서 필요한 명령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요, 이렇게 요거 의의 쓰시고 구제 절차 쓰시는 거고, 의의는요, 이 정도는 다 여러분께서 이제 법조문 보시고 쓰실 수 있고, 절차도요, 법조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양을 채우시는 거예요. 양을 채우시고, 그때 나온 게 이 판례 태도 있는 것입니다. 판례 태도. 즉, 교섭 대표 노조에게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했어요. 다른 노조에는 사무실 제공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정당해요, 부당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정당하지 않죠. 부당하죠. 노조도 다 평등한데 한 대표 노조에게만 사무실 제공한다는 이거는 그걸 넙죽 받아왔어요. 당연하게 공정 대표 의무 위반이다. 이게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판례 혹시 모른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판례는 단체 협약주, 근로시간 중 유급조합 활동 인정,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인정,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등과 같이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관해서 자 이런 것들이 노조의 기본적 활동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활동에 관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소속노조 사이에 차별을 둔 경우 이런 차별 기준의 합리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돼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법률을 쓰시는 거죠. 교섭대표 노조와 소속노조 간에 차별이 있다면 이 차별의 합리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서 웬만하면 차별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노조 사무실 제공하도록 하는 규약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이다, 부당하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대표적 죄송합니다. 배타적 교섭 당사자. 자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위해서 사용자가 교섭한다. 그 다음에 단체 협약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 인준투표소에서 한번 본 적 있죠? 그 개념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인해버리면 그 효력은 다 다른 노조에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이미 위임 가능하고 쟁의행위 주도하고 교섭 거부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권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위 유지는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시행령이죠. 시행령이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이거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자율결정 결과 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일부 노동조합이 각각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위 유지 기간은 사용자가 첫 번째 그러니까 나중엔 교섭대표 노조가 됐다가 하더라도 됐다가 나중에 뭐 조합원이 상실되거나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게 원래대로의 모습대로의 교섭대표 노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 이 대표 노조가 됐다고 하면은 그 지위는 그대로 약 2년 동안은 유지된다는 거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사용자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되는 날까지, 즉 2년 동안 이제 지위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자, 사용자 체결한 첫 번째 단체 협약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 그 단체 협약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되는 날까지 이렇게 하여튼 2년 정도 그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는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중간에 그 자격이 탈락된다 하더라도 쭉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사용자가 그 바뀔 때마다 그 지위가 중간에 막 바뀌면 불안불안하잖아요. 불안불안할 때마다 다시금 새로운 대표를 정해서 다시금 단협을 체결하고, 이거 번거롭고 이건 사용자에게도 뭐 가혹하기 때문에 일단은 2년 동안은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 체결한 2년 동안은 한 번 체결한 단체 규약 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대표 노조의 어떤 지위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평화 의무 배우실 텐데요. 평화 의무하고도 일정 부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다. 나머지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시행령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규정 여기 있다 정도만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게 있다,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유일 노조의 경우, 이거 최근 판례인데요. 자, 교섭단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목적, 그 다음에 뭐 관련 규정 등 규정의 내용, 그 다음에 교섭대표 노동조합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사업 등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그 다음에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 하더라도 그 노조는요, 뭐예요? 유일 노조 아닙니까? 이 유일 노조가 뭐 이런 어떤 뭐 교섭단체 단일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섭대표 노조는 그 전제가 복수노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수노조, 원래 복수노조였다가 그래서 하나로 됐다가 나중에 단수노조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디로 가요? 지위 유지로 가셨습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지만 애당초 처음부터 유일 노조인 경우에는요, 이때는 뭐 아무리 단일화 절차가 거쳤다 하더라도 대표 노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얘기 뭐 당연한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의 노조. 지금은 이제 법의 노조가 나올 가능 여지는 많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노조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 설립 신고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법의 노조가 이제 무제형 노조 외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법의 노조 또는 헌법상 단결체가 이런 교섭창구 단일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는 것이고요. 아직 이런 절차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게다가 또 뭐 복수노조 자율화 체제 하에서는 법의 노조가 드물기 때문에 판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뭐 학설 입장에서는 이런 법의 노조를 하더라도 이런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설 있고, 자, 여기 부정설, 여기에 이런 단일화 절차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만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긍정설은 왜 그러느냐, 왜 제한하느냐, 헌법상 노조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헌법상 노동상권 보장받는 근로자단체의 지위를 노조법 통해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자, 모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긍정설 타당,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판례가요. 요 두 가지 판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헌 여부는 됐고요. 두 가지 판례가 요게 이제 그 2016년도 나왔던 판례들인데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노조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준다는 거,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 요구 노조의 확정 절차, 그 다음에 그 확정된 노조 중에서 대표 노조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확정 절차는 이런 결정 절차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다 배웠습니다. 자, 이런 교섭 요구 노조에 대한 사용자 확정에 이의를 제기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여기 어떤 이의예요? 보시는 것처럼 C가 자기가 나 이제 교섭 요구 노조로서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부러 누락시켰든가 아니면 뭐 실수로 누락시켰던 것이에요. 누락시키니까 나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나 선수로 참여하려고 신청했는데 왜 나 안 받아줬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때 말하는 이의예요. 자, 그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교섭대표 노조 결정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즉 C도 교섭 요구 노조에 해당된다라는 결정을 한 날이잖아요. 이런 결정이 있은 날, 그때부터 다시 A, B, C 모아가지고 교섭대표 노조 결정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결정이 있은 날, 즉 C도 교섭 요구 노조야 라고 하는 결정이 있는 날이 노동위원회가 실제 결정을 한 날인지 아니면 결정이 송달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자, 이 시행령에 따른 사용자 공고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시정을 요청해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 C도 교섭요구 노조에 해당된다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런 결정은 행정행위잖아요. 그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잖아요. 이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라고 판시해서 송달된 날로 판단한 바 있다. 자, 송달되지 않으면요, 노조 입장에서는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송달된 날, 이때는 내가 C가 됐든 안 됐든 안 된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되잖아요. 따라서 소제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게끔 어떤 그 청구 기간을 늘려주는 셈이 되잖아요. 노조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즉 C 노조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 겁니다. 따라서 송달된 날로 판단한 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때 송달된 이후부터 송달된 굳이 그 이전부터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불안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효력이 안 사람은 그때부터, 모르는 사람은 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C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용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 절차 진행하면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송달된 날로부터 이제 진행한다. 이런 자유결정 기간이 진행한다. 이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미리 사용자가 송달되지도 않고 C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 교섭대표 정하는 절차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행정행위 효력하고도 관련이 있죠. 어떤 행정청의 처분이든지 어떤 행위든지 막론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서면으로 도달되어야 한다. 요때부터 발생한다. 이건 뭐 기본이니까요. 다음, 자, 이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교섭대표 노조 확정일 중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있으면 사용자는 이를 일정 기간 공고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공고 사항에 대해서 노조가 이의가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공고한 날 이런 교섭대표 노조가 확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고기간 5일이 만료한 날 확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편 노조가 이의를 제기해서 사용자가 수정 공고한 경우 실제로 수정 공고한 날인지, 아니면 수정 공고 기간, 즉 수정한 때부터 5일이 만료한 날, 그때부터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되는 것인지, 이런 게 문제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판례는요,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이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 확정된 날이라 한다는 것은 공고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수정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 즉 5일이 만료되는 날, 이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길게 봐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뭐 빨리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된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유리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최대한 늦어도 다시 결정 절차는 그때부터 어떤 대표노조 결정 절차는 진행될 것이니까요. 빨리 된다는 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검토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은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대표 노조를 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결정 절차 참여 전제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 요구일 등이 기간 지난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때가 바로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되는 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서 위헌 시비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죠. 왜 대표를 정해야 되느냐? 그냥 A가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여기 안에 있는 A, B, C 노조하고 전부 다 협상해라. 단체 교섭하고 단협을 각각 체결해라.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 하에서 이렇게 억지로 법에서 강제로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하게 하는 것 이거는 위헌 아니냐? 이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복수노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불합리성, 근로 조건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노조끼리 싸우게 되는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제도를 둔 것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 취소성, 그 다음에 법의 균형성 다 갖추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합헌 판단 나왔고 만약 위헌 판단 나왔으면 여러분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조문에서. 따라서 합헌 판단이 나왔다. 여기 이런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고 공론 대표 의무가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섭력 약화 방지하고 있다. 뭐 중구난방 노조가 많으면은 교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교섭창고 단일화 절차 이런 제도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헌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